자, 이제 노동법 모의고사 1회차 노동법 2에 대한 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 1과 동일하게 워낙 지문도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걸 오히려 많이 소개해드리면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제가 틀린 지문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에 대한 상세한 해설들은 다 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해설해 보시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강의는 약간 보조하는 역할로서 왼손 거들 뿐, 이제 해설은 거들어드리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볼까요?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원에 대한 문제는 노동법 1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해 그냥 실어놨어요. 자, 나머지 것들은 큰 문제 같고요. 판례는 법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면은 근로계약을 정하는데 근로계약이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하는 거. 즉 무조건 유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고 근로계약이 따로 없다는 경우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을 관찰하는 거죠. 그게 2번이고 3번은 이제 틀린 겁니다. 만약에 단위업이 면직 기준을 좀 불리하게 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계약이 효력이 있다. 아주 중요한 유명한 판례가 있죠.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행도 법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일정 조건 하에서는. 자, 5번은 규약도 노동자 내부에서는 법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2번입니다. 헌법상 노동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노동사건 제한에 대해서 우리가 헌법 33조 2항과 3항에서 공무원과 방해산업자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근로자들은 제한할 수 없는 거냐? 그렇지 않고요. 헌법 37조 2항에 따라서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 조항이, 유보장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노동사건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특수 경비원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해서 파업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법률은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시각이었죠. 자, 1번이 이제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단결권 내용이에요. 소속 단결권은 단결권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시각. 그 다음에 교섭권 안에는 단체계약 체결권안도 포함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시각. 그리고 노동상권은 혼합권이죠.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사회권이기도 하고 자유권이기도 해요. 자, 5번은 이제 33조 1항을 그대로 적어놓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이제 틀린 지문이네요. 자, 43번.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사용자입니다. 주의하셔야겠죠, 그죠? 이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상에는 구직 중인 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근로자의 정의가 달랐죠. 이게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노동조합법은 임금은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맞고요. 3번은 이제 설사 불법 처리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종속관계하에서 근로하고 있으면은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시각이에요. 뭐 취업 자격이 있냐 없냐, 외국인인 거냐 아닌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종속관계하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사용자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에 생동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업주에 생동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 그 판례고요. 자, 5번은 노동조합상의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경우에는 다 근로자가 되다 보니까, 자, 근로기준법은 이게 인적인 종속이죠. 하지만 노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조직적으로 종속이 되어 있는 거냐, 이걸 보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구조예요. 자, 44번. 노동상권과 노조설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역시 약간 나왔던 문제들이 있네, 그죠? 이제 1번 볼까요? 자, 원래 이제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신고증이 여부가 됐으면은 신고서가 접수가 된 때 노조는 설립된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설립 신고를 해가지고 행정관청이 심사를 해서 신고증을 교부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이게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에 대한 위반인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뭐 그렇지는 않고, 이게 심사하는 이유가 노조를 막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 이걸 보장하는 데 있는 거니까 위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게 판례의 시각이에요. 자, 심사를 할 때 그러면 설립신고서와 규약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구조인데, 조금 이제 서면에 나와 있는 거 빼고도 2조 4호 광목에 해당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거냐라고 했더니 이제 결정할 수 있습니다. 4번이 틀린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 이걸 보장하는 데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물론 이게 요건이 좀 있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판례 입장. 자, 5번은 지분화 분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만약에 노동조합이 법인 등기를 했습니다. 등기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3주 이내에 이게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노조가 설립 신고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지배기회 분으로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노조의 요건이 없는 거죠. 실제 요건이. 이런 경우에는 이 설립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법인인 노조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빼고서는 민법 중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자, 3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맞겠네요. 그죠? 4번은 법인 등기를 해야 됩니다. 법인으로 할 때는 법인 등기를 해야 돼요. 노조는 법인으로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법인으로 하려고 하면은 등기를 해야겠죠. 이 등기는 주된 사무소 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조 설립 무효 확인해소를 다른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틀렸고요. 자, 옳은 지문은 이제 4번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46번 문제.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대한 내용이죠. 그는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은 뭔가 하면은 원래 총회를 개최하는데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거죠. 그때는 3분의 1이 이제 회의 VR상을 제시하면서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소집권자가 없어요. 없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의결이 필요 없습니다. 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구조인데 이 케이스는 소집권자가 없는 케이스예요. 그때는 10원 안에 그냥 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구조입니다. 자, 4번이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나머지 것들은 다 맞습니다. 이게 노동관계 법령 위반했다 할 때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에 대표자에 관한 노사협의회인 거죠. 노사협의회는 노조가 아니니까 규약의 필요적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규약이 이 노동법 위반돼서 시정명령을 한다. 이때는 노조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총연합단체라든지 산별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이 단위노조에 대해서 협조하고 지원하고 지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뭐 이걸 목적으로 이제 연합단체가 되겠죠. 그죠? 자, 5번이 맞고요. 틀린 거는 4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회계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감사원은 시행령이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과 시행령 함께 보셔야 돼요. 자, 이 정기감사가 6개월에 1회 이상이죠. 1년에 1회가 아니에요. 6개월에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되고요. 회계감사도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실시하고.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지문이 최근에 시행령으로 추가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원에 대한 자격을 좀 규정했습니다.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세요. 요거를 이제 시행령으로 만들어 놨고요. 틀린 거는 4번입니다. 만약에 근데 외부 회계감사원이라도 외부 회계사라든지 회계법인의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조합원의 3분의 1이 요구하는 겁니다. 3분의 1 이상이 4분의 1이 아니고요. 자, 그때는 회계감사원이 회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봐주겠다. 이런 조항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도 자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공인회계사라든지 회계법인이 감사를 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내용을 최근에 추가한 거니까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제 4번이 틀렸네. 그죠? 3분의 1 이상이에요. 자, 48번.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경사노에 둡니다.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 두는 거지 노동부에 두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익대표하는 이유는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합니다. 그 추천한 사람 중에서 배제하고 나서 남은 사람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2번도 틀렸고요. 자, 3번은 3년마다 재심의 의결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4번이 맞는 내용, 4번이 틀린 이제 옳은 지문입니다. 자, 만약에 심의 요청을 이제 경사의 위원장이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한테 심의위원회에게 심의를 요청하게 되면은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면제시간 심의위원회는 조합원 수를 고려해가지고 면제시간을 정하는데 이때는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전체 조합원이 아니고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이제 심의 의결하는 형태가 돼 있어요. 5번도 틀렸고요. 자,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9번 회계와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 이제 이 파트도 최근에 법령을 좀 시행령을 추가한 내용으로 이해하시고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원래는 이제 결산기여와 운영사항을 회계연도마다 이제 이거를 공표를 해야 되는데 자, 결산기여와 운영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 2개월 이내에 이제 공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감사를 실시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2개월이 아니고 3개월 이내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노동부 장관이 이런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공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그 근거조항을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회계 공시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공표를 하게 되면은 결산 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봐줍니다. 매년 4월 30일까지 개수는요. 그 다음에 그 4번은 원래는 이제 그 2개월 이내, 뭐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공시 시스템에 할 때는 매년 4월 30일까지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노조가 합병을 했어요. 분할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4월 30일이 아니고 9월 30일까지 그때 공표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이건 뭔가 하면 행정안청이 노동조합한테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요청하거든요. 요청할 때 사유와 그 필요한 사항을 적어가지고 30일이 아니고 10일 전에 요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11일 전에 요구해야 된다. 자,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노조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래 노동자 활동은 근무 시간 중에 해야 돼요. 근데 근무 시간 외에 하게 되면은 이제 별도 근무 시간 외에 해야 되는 거죠. 근무 시간 중에 하더라도 따져봅니다. 얼마나 이제 노무지권을 많이 침해했냐, 그 다음에 노조 활동이 얼마나 필요하고 긴급했냐 따져봐가지고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지 무조건 근무 시간 중에 했다고 해서 정당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1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도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종사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제 부당 해고가 아니고요. 부당 노동 행위가 돼야 됩니다. 분호 행위에 대한 구제시를 한 경우에 중노위까지는 종사 근로자로 봐주겠다. 이런 법률을 만들었죠. 자, 이건 부해가 아니고 분호가 돼야 됩니다. 2번도 틀렸고요. 3번은 이제 종사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효율적인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노조 활동을 사업장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자, 4번이 이제 그 옳은 지문이네요. 원래 노동조합의 그 행위가 돼야 됩니다. 노조활동에 되기 위해서는. 근데 노조가 결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성질상 노조활동이다. 노조가 묵시적으로 수권했을 거다. 그때는 노조활동으로 봅니다. 이게 우리 판례의 시각이죠. 자, 5번은 이제 근무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배포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명예훼손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성실의무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51번 조직 형태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왜 조직 형태 변경을 이제 만들었는가 하면은 탈퇴해서 노조를 만들었다. 그러면 재산이 승계가 안 됩니다. 이게 지분권이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게 총유의 재산 구조를 띄고 있다 보니까 맨땅에 해당해야 됩니다. 따라서 승계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은 조직 형태 변경은 전후 노조의 실제적인 동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사업별 노조, 기업 노조의 경우에 다른 기업의 근로자들을 포함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형태 변경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 맞고요. 자, 이제 3번도 만약에 절차 위반을 하게 되면은 조직 형태 변경에 대한 절차 위반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형태 변경이 유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변경의 노조가 변경전 노동조합의 그런 지위를, 노동조합의 재산관계와 단협조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노조의 지위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 그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합니다. 사단성이 있는 거죠. 나름대로 어떤 규약이나 노조에 대한 총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직 변경을 지위라고 하더라도 결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게 우리 판례 시각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그 1번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52번. 하부단체인 지분화분해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이 하나주고서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고 있어요. 즉, 법인격이 없는 사단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단성이 있는 거, 사단성이에요. 자, 사단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는 거냐. 교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단협을 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설립신고하고는 무관합니다. 자,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요 지분만의 그 파업 찬반투표로 찬반투표에서 쟁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디귿도 맞고요. 자, 법인 등기하고는 관계없어요. 법인 등기 안 하더라도 분호에 대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겠네요. 자, 옳은 것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53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섭 대표노조와 사용자는 참여한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공동대표물을 가지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참여하지 않은 노조에 대한 대표물을 말한 것이 아니죠. 1번 참여하지 않았거나 않았으나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노동자 사무실을 상세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했다고 한다면 참여한 노동자에게도 상세 사무실을 제공해야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례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거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상위 사무실 제공했으면 상위 사무실을 제공해야 되는데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2번도 틀렸고요. 자, 3번은 이제 교섭 과정에서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 잠정 합의에 대한 총회 의결 절차에서도 참여를 시켜야 되는 거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이제 잠정 합의에 대한 총회 의결 절차에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공동대표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3번도 틀렸고요. 자, 4번은 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합니다. 이때 조합원이 하는 게 아니고 노조가 하는 거예요. 노조가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4번도 틀렸고요. 자, 5번은 공동대표 업무의 취지를 판례 그대로 적어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 옳은 것은 정답이 되겠네요. 자, 54번 보겠습니다. 창구 단일화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이 틀렸네요. 1번이 5일간 공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 노조를 참여 노조를 확정을 해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그때의 공고 기간은 7일이 아니고 5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상호자가 이제 개별적인 교섭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중립 의무가 있어요. 자, 차별적 대우에서는 안 된다. 이런 중립 의무를 법상으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단일화에서 참여한 노동조합은 자율적 단일화 하는데 그 기한이 14일입니다. 14일 기한 안에 자율적으로 대표노조를 정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합원 수에 대한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런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때 숫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만약에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에 둘이 상가입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조가 한 개뿐이 없다 그러면 그 한 개 노조에 플러스를 주는 겁니다. 근데 두 개의 노조에 제가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조합비를 납부하는. 자, 그 경우에는 n분의 1을 합니다. 2분의 1을 여기주고 2분의 1을 여기주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그 4번도 옳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이게 안 됐을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공동협대표안을 결정을 해줍니다. 그 경우에는 숫자를 제한해요. 총 10명 이내에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비례해가지고 비율적으로 봐가지고 이걸 결정을 하고 통제해주는 구조입니다. 자, 5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55번 교섭과 단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이제 3번입니다. 원래 이제 교섭 단회에 대한 분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게 교섭 이제 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대표 노조가 결정된 날 이후에 그때 분리 결정을 신청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 아니고요. 대표 노조가 결정된 날 이후에 분리 결정을 신청한다고 하는 거.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단위 분리에 대한 그런 법령 조항들을 그대로 적어둔 거니까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단협 유예기간은 최대 3년이죠. 3년을 초과하자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유일노조, 1사1노조의 경우에는 설사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대표노조의 지위를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노조라고 하는 것은 복수노조의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교섭 대표노조의 지위는 취득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상세한 판례까지는 지금 뭐 이 시간에 소개하기는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교섭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이게 담당자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교섭할 때 합의하기 전에 노동조합에 와가지고 총회에서 물어봐라. 이런 것들 거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합의한 이후에 물어봐가지고 이걸 무효로 한다면 안 되겠지만, 합의하기 전에 조합원 총회에서 물어보는 것, 요거는 절차적으로 허용되고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은 이제 틀렸죠. 그 다음에 자 2번도요. 교섭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할 수 있고요.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경합해서 중복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멸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3번, 만약에 절차적으로 대표자의 대표권 체결 권한을 제한했는데 이 경우에 이걸 위반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교섭에 사인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조합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시각이죠. 이게 몇 년 전에 2차 문제로 나왔던 그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정리해고에 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게 우리 판례 시각이 되어 있어요. 자, 옳은 것은 자, 5번이겠네요. 원래 교섭의 당사자로서는 사용자 단체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사용자 단체. 이 단체는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해서. 이때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교섭과 단협을 체결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 사용자 단체가. 그 다음에 구성원인 사용자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경우에 이 노동조합법에 세계하는 사용자 단체로서의 그런 내용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 자, 5번이 옳은 것은 되겠습니다. 자, 57번 교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이 교섭 거부의 분호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관적으로 내가 교섭에 성실히 임했다 믿었더라도 혹은 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불이익 취급이나 이 지배 개입은 다 주관적인 의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교섭 거부의 형태는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유가 있는 거냐 이게 중요한 구조예요. 자, 5번이 틀린 내용이고 나머지는 이제 사용자 처분 가능한 근로자의 규범적인 부분들 교섭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도 교섭을 거부하거나 했대서는 안 됩니다. 단지 노조의 이 행위는 분호가 될 뿐이지 노동조합도 성실하게 교섭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파업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정당한 이유가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업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교섭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경우에 교섭에 응해야 돼요. 자, 5번은 교섭 거부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받고 나서도 교섭을 거부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단순하게 분호에 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행위를 구성해서 이에 대한 손배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판례의 시각이죠. 정답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단체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은 옳습니다. 이게 설사 노사협의회 합의서라고 하더라도 단체 계약은 첫 번째 실질적으로 합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서면 작성해서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즉 노사협의회 합의서라고 하더라도 단협의사로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쌍방이 서면 작성해서 서명 또는 날인했다고 한다면 단협으로 본다. 이게 판례 시각이에요. 맞고요. 자, 이번은 단협이 체결되게 되면 15일 안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맞죠? 하지만 연명이 그러니까 쌍방이 함께 연명으로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일방이 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단협을 보고 나서 행정관청에 보니까 단체 계약 중에 그 위법한 내용이 있어요. 부당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위법한 경우에 한해서 그 신청을 명할 수 있고요. 이게 부당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4번은 우리가 단협을 체결할 때 이게 그 민법 103조 위반하게 되면 이 단협은 무효가 되는데 산재유족에 대한 특별 채용 조항이 있습니다. 이 특별 채용 조항은 너무 이제 채용자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게 103조 위반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했더니 우리 판례가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채용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제약했거나 혹은 구직기회 공정성을 너무 지나치게 침해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판례의 기본적인 시각은 뭐 그렇진 않다. 이런 판례가 있는 거죠. 따라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구조는 이게 아닙니다. 자, 그런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불임금을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미 개인적으로 기소권이 넘어와 있는 그런 재산권을 포기시킨 거죠. 이건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동의나 수권이 없더라 효력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나에게 넘어와 있는 그런 권리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9번 단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원래 노조 동의받아가지고 조합원을 해고한다. 이게 있으면 동의받아야 되는데, 동의받지 않았더라도 노조가 동의권을 포기했거나 남용했다 할 때는,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 평화 의무는 어기게 되면 이게 정당성 상실이에요. 자, 이게 반드시 노조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구성원이 이 의무를 위반해서 파업을 하지 않도록 영향을 미쳐야 될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니은도 맞고요. 자, D것은 원래 단체 계약이 근로조건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내용이 너무 현저하게 현실성을 결여했다. 너무 노조 목적을 벗어났다. 이런 경우에는 협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은 그렇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자, 리을은 원래 경영상 해고에 대한 그런 조항들은 교섭의 사항이 아니죠. 하지만 단협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그 단체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D것이 옳은 것은 되겠네요. 리을이 틀린 겁니다. 자, 60번 볼까요? 자, 일반적 구성력,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성력, 그 다음에 지역 단위 구성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역 단위 구성력은, 노동위원회가 공고하는 게 아니고 행정관청이 공고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사업장 단위는 3분의 2가 아니죠. 반수 이상이에요. 3분의 2가는 반수 이상. 그 다음에 3번, 동종근로자는, 여기 맞네, 그죠? 당해 단체별 규정에서 단체별 규정이 예상되는 자, 이게 동종근로자인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4번은, 이제 지역적 구성력에 대한 그 적용 결정은 이제 노동위원회 의뢰를 가지고 행정관청이 결정하는 구조인데 이게 쌍방의 신청, 일방의 신청 혹은 행정관청의 직권도 가능합니다. 이게. 자, 4번이 역시 이게 틀렸고요. 자, 5번은 아무리 지역적으로 단체 계약이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단협을 체결한 기업별 노사가 있으면요, 이 단체 계약은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이게. 자, 이게 지역적 구성 결정의 효력이 이미 단협을 체결한 다른 근로자에게 미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틀렸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1번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석이 달라. 이런 경우에는
쌍방이 할 수도 있고 단협이 정해놨으면 일방이 할 수도 있습니다. 쌍방이 해석을 요청하는 거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청받은 노동위원회는 이제 요 30일 이내에 명확한 일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노동위가 제시한 견해는 중재전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동의하면 아니에요. 동의받지 않더라도 그냥 그 제시한 견해 자체가 중재전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은 뭔가 하면 해석의 문제인데 파악기간 동안에는 뭐 징계라든지 그런 인사조치를 할 수가 없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기다 인사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시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4번도 맞고요. 자, 5번은 단협의 특수한 해석의 원칙이죠. 자, 이게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인 거니까 자,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해서 가는 것, 이것들은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맞죠? 자,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자, 5번도, 예, 맞죠? 옳지 않은 것은, 이게 3번이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3번이 옳지 않은 것. 자, 62번.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노동쟁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노력장이 많습니다. 노동의 당사자는 아무리 이제 그런 노사협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규정하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요것들을, 이제 자주적으로 해가도록 노력하세요. 이 조항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상대방한테 서면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노동쟁이 조정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들은 다 노력조항인데 공익사업이라든지 방해산업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노동쟁이 조정은 우선적으로 접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노력이 아니고요.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이에요. 자, 4번도 노력조항 맞습니다. 자, 이건 이제 국가나 자체가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노동쟁의에 대한 그런 정의입니다. 주의해야 될 게 노동쟁의와 정의행위는 정의가 달라요. 노동쟁의는 상태고요. 정의행위는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그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맞아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3번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조정할 때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때 근로자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이제 사용자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고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은 뭐 이제 직접 조정을 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정 대상이 아니다 그때는 이걸 이제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사유와 다른 해결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쌍방이 신청하거나 쌍방이 동의를 하게 되면은 단독 조정인이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정 기간은요, 일반 사업은 10일이고 공익사업은 10월입니다. 합의하게 되면요, 다시 10일, 1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 정답은 이제 그 2번이 되겠네요. 자, 64번 긴급조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긴급조정을 공표하게 되면은 신속히 알 수 있게 이렇게 공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이 요거를 이제 긴급조정 결정합니다. 그때 중노위 위원장이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이 아니고요. 의견을 들어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쟁의를 이제 긴급조정이 공표되게 되면 즉시 중지해야 되고요. 30일, 공표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조정을 하겠죠. 그죠? 중노위 위원장이 하게 됐을 경우에 15일 안에 이 내용을 중재에 넘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는 30일이 아니고 15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중노위가 긴급조정의 결정에 그 통보를 받게 되면은 지체조정을 개시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5번. 쟁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이 살쾡이 파업이죠. 이 살쾡이 파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2번. 그 다음에 평화 의무에 위반되는 쟁의를 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정당성을 결여한 겁니다. 3번 쟁의의 정의고요. 자, 4번은 이제 최근 판례 중에 하나죠. 원래 관행적으로 했던 연장근로를 집단으로 거부하게 되면은 이런 중복투쟁은 쟁의행위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가 연장근로를 관행적으로 해온 사업장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로 단정할 수가 없다. 이게 판례 시각이죠. 따라서 4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직장 선거에 대한 배타적인 그런 전면적인 선거는 정당한 쟁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시각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6번 옳은 것은 자, 1번 쟁의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범의 경우에는 구속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에 대해서 노조가 쟁의를 했을 경우에 수급인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도급인까지 유효성이 조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요. 그래요. 물론 이해가 있긴 하지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자, 3번 필수 요지 업무에 대한 쟁의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위반하게 되면 이게 3년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2번이 이제 옳은 것은이고요. 그 다음에 4번. 4번은 쟁의 기간 중에 대책으로 금지하는데 아무리 쟁의 기간 전에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쟁의 때문에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채용한 거다. 이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 다음 방산업체에 계신 분들은 전력 용수주로 물자를 생산하시는 분들은 쟁의를 금지합니다. 그때 생산 업무에 성능 검사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쟁의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7번 쟁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쟁행위는 쟁행위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일부 소속 근로자가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폭행에 대한 일부 근로자들은 폭행죄로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쟁의가 정당성을 상실하는 거냐, 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시각입니다. 자, 2번이 옳지 않은 것이고, 자, 1번의 문제는 목적이 두 개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판례 시각. 그 다음에 2번은, 만약 3번은 뭔가 하면은 지문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이걸 진행되고 있어요. 그때는 그 상황을 알려야 됩니다. 어디다가요? 행정안전처가 노동위원회에다가 급하니까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적당한 마음으로 신고하도록 그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이제 그 찬반투표죠.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인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쟁의를 할 수 있고요. 그게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 조합원 수 한정은 종사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자, 5번은 안전보호실에 대한 운영을 방해하게 되면 처벌하는데요. 요 처벌 규정이 이제 구체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시각.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네요. 68번 분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제 그 사업주로 해서 행위하는 자가 분호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업주의 분호로도 인정합니다. 사업주가 여기에 대한 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건 사업주의 분호로도 인정할 수 있다. 이게 판례 시각이고요. 그 다음에 자 2번에 대한 문제도 뭐 옳은 것은입니다. 이것도 그 사업주로 행위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명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과거에는 사업주만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가 나왔지만 이제는 구제명할 때도 사업주, 사업 경영망자, 근로자에 관한 상에 대해서 사업주로 해서 행동하는 자, 다 이제 명령의 상대방에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3번은 뭔가 하면은, 이제 노동조합도 독자적인 구제 신청권이 있어요. 따라서, 이게 후에 설립된 노조라고 하더라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판례 시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4번은, 이제 원청회사도 하청회사 노조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어떤 관여를 하고 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나랑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아니라도 사용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맞고요. 자, 5번은 가면은 산별 연합 노조가 있는데 이 기업 노조의 사용자 압박을 해서 연합 노조랑 이제 연합하지 마라고 압박을 한 거죠. 그랬더니 연합 노조가 여기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 거예요. 가능하냐 이거죠? 예,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특정 노동조합도 이게 직접 상대방은 아니죠.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단결권이 침해당한 겁니다. 이 경우에는 구제 신청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시각. 이것도 중요한 2차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판례죠. 자, 5번도 이게 5번이 틀린 지문이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언론 활동에 대해서 단순한 비판 견해를 표명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지배기업의 번호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불이익의 위협, 이익 제공의 약속 같은 것들이 있었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구조입니다. 자, 1번은 이제 틀렸고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미 단협을 체결했는데 불리한 내용의 단협안을 다른 노조에 제시했습니다. 그럼 다른 노조에 대해서는 분호에 해당하는 구조고요. 특정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했습니다. 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판례를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판례를 각 증마다 소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판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이 판례를 좀 보셔야 됩니다. 2차용으로는 중요한 판례고요. 1차도 당연히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3번은 특정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 금품 제공한 이후에 지배개입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분호가 되는 구조고요. 단결권의 침해라고 하는 결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지배개입은 지배의 의사가 중요하고 단결권의 침해라고 하는 결과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4번은 유연수업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 원래는 우리 법의 기본적인 시각은 지배적 노조, 즉 3분의 2가 된 노조에 가입하고 탈퇴해서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것, 요거를 이제 허용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즉 지배적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바로 소속노조에 가입을 했어요. 이 경우에 해고할 수 있는 거냐? 해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시각입니다. 그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부당 해고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도요.
조합원 간부를 승진을 시켰어요. 승진시킨 거는 그럼 분호가 될 수 있는 거냐? 예,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의사가 있으면요. 왜 승진을 시켰냐 하면 일을 잘해서가 아니고 노조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즉 불이익 취급 의사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예, 분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70번 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분호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갈 수도 있고 아예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 해고 무효 확인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가능합니다. 증명 책임은 이걸 주장하는 노조나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자, 3번은 분호 행위라는 사용자는 2년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확정된 명을 따르지 않았다. 그때 3년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자, 4번 양보 규정 존재합니다. 만약에 사업주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주의 감독을 기일하게 되면 함께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요. 자, 5번 분호에 대한 규정은 강행복규입니다. 따라서 이걸 위반한 법률행위는 사법적으로도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으니까 해고 무효 확인 횟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자, 5번이 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지문이죠. 예, 효력이 없다. 옳은 지문이죠. 5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1번. 아마 이제 노동조합법 문제가 한 30문제에서 32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계열법에서 8문제 내지 한 10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 근로자 참여법, 즉 직장협의회와 그 다음에 노사협의회죠. 노사협의회와 노동위원회가 좀 더 분량이 많을 거고요. 교원노조법과 공무노조법은 거기에 비해서는 약간 분량이 적을 겁니다. 그래서 교원노조법과 공무노조법 2개씩을 문제를 했고, 노사협의회법,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법을 3문제를 해봤어요. 그래서 10문제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별 법률들이 8문제 내지 10문제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자, 교원노조에 대한 법률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4번이죠. 4번인데, 원래 교원노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퇴직교원은 가입을 못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규약으로 해놨으면 과거에 교원으로 근무했던 분들도 노조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우리 법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다 맞는 지문들이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2번 문제. 고등교육법 양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원법은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고등교육법이 있어요. 고등교육법에 대한 교원은 약간 다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이거는 뭐 고등교육법에 대한 교원이라 하더라도 3번은 이제 초등교육법도 안 돼요. 교육부 장관에게 설립 신고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노동부 장관에게 설립 신고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고등교육법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학교 단위로도 설립할 수 있어요. 원래 유아교육법이라든지 초등교육법은 학교 단위 설립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고등교육법, 대학교죠. 대학교는 학교 단위 설립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공립학교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학교장이 원래는 단협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데, 고등교육법에 의한 이제 내용들은 학교장하고도 단협을 체결할 권한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즉, 대학교 이제 총장이 나와서 교섭을 해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옳은 내용이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거는 노동부 장관에게 설립 신고를 제출한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공무노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중요한 조문이죠. 이제 2023년도 12월 달부터 공무원이나 교원노조 같은 경우도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져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거의 일반 노조법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좀 1번 유사한 구조고요. 자, 이번은 이제 경사노위에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자, 요걸 맞고요. 그러면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가 근무시간 면제 안도를 심의 의결을 해요. 자, 그때 조합원수를 고려하겠죠? 그때는 퇴직한 공무원도 조합 가입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 할 때는 그 수를 고려할 때 퇴직한 공무원은 제외시킵니다. 자, 그 제외해가지고 수를 고려하는 거예요. 자,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의 내용은 만약에 근데 면제안도를 정했는데 초과하는 내용으로 단협을 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의 지문은 일반 노조에는 별로 없죠. 이게 정부제 대표가 이 내용들을 공개하도록 그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즉, 근무시간 면제 심의에 대해서 근무시간 면제에 대한 내용들을 공개하도록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두고 있어요. 자, 요거는 좀 특이한 민간 노조에는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조정기간이죠. 조정기간은 공무노동관계에서는 이제 30일 이내에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30일간 연장할 수 있어요. 교원 같은 경우에는 30일이고 연장이 안 되고요. 공무노동관계 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기간은 30일이고 합의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틀린 내용이네요. 나머지 것들은 다 우리 법의 내용이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사협의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보고사항, 두 번째가 협의사항, 세 번째가 의결사항이 있어요. 그 중에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은 몇 개 안 되고 협의사항이 많다 보니까 제가 보고사항하고 의결사항만 기억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보고사항은 다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오해하시면 되는 게 교육훈련과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요건 이제 의결사항이에요. 보고사항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교육계획, 생산계획, 인력계획인데 이번 사항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능력개발 기본계획. 요것들은 의결사항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이 틀린 거네요. 자, 76번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연임 허용됩니다. 1번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틀렸습니다. 요거는 고충사항을 이제 고충처리위원한테 얘기하게 되면 고충처리위원이 10일 안에 요거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위원 선출에 사용자는 개입하면 안 돼요. 개입하게 되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요거는 노동부 장관이 하는 겁니다. 노동위원회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3명 이상 10명이라 하는 구조입니다. 자, 틀렸죠? 자, 2번은 뭔가 하면은, 원래 노사협의 근로자위원이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노조가 이제 근로자위원이 되는 구조예요. 노조위원장하고 노조가 위촉한 사람. 근데 우리 회사에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없습니다. 그때는 원래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선출해야 되는데 이제 위원 선거인단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선거인단을 먼저 뽑고 위원 선거인단이 이제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방식,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 생긴 규정 중에 하나가 참여를 해야 돼요. 과반수가 참여해가지고 이걸 진행을 해야 됩니다. 과반수가 참여하지 않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옳은 것은 되겠습니다. 77번, 옳지 않은 것은, 자, 나머지 것들은 다 옳은 것들입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3번 옳지 않은 겁니다. 노사협의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됩니다. 3분의 2가 아니고요.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노위 간장 사건이나 고난이 아닌 것은 노동위원회 법도 두 문제는 이제 한 세 문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심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조정 사건인데 이게 2 이상의 관할구에 걸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노위가 하는 구조예요. 나머지 지시권이라든지 규칙재정권, 이건 중노위 이제 권한입니다. 긴급조정 결정하는 것은 이건 노동부 장관이 했죠. 중노위 위원장은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정권은 노동부가 있는 겁니다.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79번.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심판하는 과정에서도 화해를 할 수 있어요. 그때 화해를 공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이게 원래 심판이다 보니까 심판을 해야 되는데, 판정을 해야 되는데 화해안을 공고하거나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고요. 나머지는 화해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이 틀렸고요. 마지막 80번. 자, 노동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원래 이제 그 심판위원회 공익위원 3명, 뭐 차별시정위원회 공익위원 3명인데 만약에 단독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혹은 동의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한 명 지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허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제 국선 노무사제도 이걸 이제 두고 있습니다. 2번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고리돼가지고 후임자를 지명했습니다. 후임자 임기는 새롭게 개시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적용 과반 출석과 출석용 과반 사동으로 의결합니다. 이건 전원회의예요. 전원회의. 자, 부문별위원회는 전원 출석해야 됩니다. 전원 출석하고 과반 찬성해야 돼요. 요거는 전원회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5번 부문별위원회, 그러니까 심판위원회, 뭐 이제 조정위원회, 뭐 이제 차별시정위원회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부문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이게 위원장이 임명한 구조가 아니고, 그래서 그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하는 거. 자,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약간 틀린 지문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아주 빠르게 좀 강의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좀 해설지 답안에 상세하게 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충분히 참조하시고서 이렇게 해설 강의에 대해서는 참조용으로 이렇게 보완한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회차 모의고사 노동법 2에 대한 해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